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다 진실입니다. 그래요. 자, 그동안 보니까 2018년이죠.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갑자기 월급 10% 갖고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를 하면서 경찰에다 고소 고발하는 덕분에 드루킹이 나왔고, 추미애 당대표께서 네, 그 다음에 결국 김경수가 감옥 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 추미애 당대표가 이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4월 1일 아침에 또 얼굴이 시퍼래갖고 네. 시퍼래서 오늘 모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자, 어제 나왔던 채널A MBC 보도 채널A 모 검사장 이거 감찰할 수 있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결국 보면 이거 유시민 목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그 신라젠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기는 많이 했어요. 네네. 이제 이정권 실세들이 다 유시민을 비롯한 사람들이 네. 걸려 있다. 네네. 그래서 하긴 했지만은 근데 저희는 뭐 또 너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그렇죠.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그 금융수사 특별팀 수사팀이 있으니까 할 거랬는데, 아니 그걸 저희는 그래서 뭐 유튜브들 뭐 우리 네. 애청자님 많이 보셨겠지만 신라전 얘기 뭐 많이 쏟아내는데, 저희는 뭐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 네. 나오겠지 뭐 풍문 얘기 하지 말자 그러는데, 음매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 남부지검의 금융특별수사팀을 해체해버렸죠. 1월 달입니다. 이번 1월 달에. 네, 올 1월. 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1호로 우선 네. 제일 먼저 보면 검사장 자기 다 손발 자르고, 윤석열 손발 자르고, 그 다음에 2차로 보면은 당당당당 하면서 구조 개편하면서 한 것이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금감원에서 이제 네네. 전문가들도 많이 오고 네네. 해서 지금 뭐 저승사자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저희는 그래서 신라제는 이제 뭐 또 미궁으로 그 정권 끝나면 하겠다는데, 그 추미애 장관께서 이거 뭐 특별히 수사하겠다고 또 그러시니. 감찰, 이건 또 이 수사가 아니라 지금 채널 A하고 그 뭐 검사장하고 이걸 갖다 타겟으로 삼아서 윤석열을 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찰을 되냐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되냐고. 그래 뭐 저 악플 달고서 말이야, 우리의 저 위대한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인터넷 장난하는 아이도 있으니 고발해 주십시오, 수사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검찰이 뒤져보고서 걔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도와줬던 애들인데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찰 지금 그 애청자분들은 또 이제 또 복잡한 얘기 저희 또 간단하게 풀어주는 게 저희 일인데, 네. 채널 A가 네. 이 신라젠 이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의 핵심이 이제 이철입니다. 네. 이철이라는 자가 옛날 국회에 있던 아는 이철이 아니고, 네. 노사모, 노빠 그리고 이제 유시민과 아주 뭐 밀접한 정치적 사람이죠. 동지인 이철이가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네. 이게 워낙 그 이철과 관련해서 네. 이 정권 핵심인 유시민 등 네. 연루자들이 많다라는 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철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는 와중에 MBC 주장입니다. 네, MBC하고 이철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철에게 네. 모 검사장 황태순 검사장이 네.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했는데, 네. 당신이 제대로 진술하면 가족도 수사 안 하고 좀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건너 전달한 거예요, 이 검사장 이야기를. 네. 네. 뭐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또 이철이라는 감옥에 있는 자가 네. MBC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범죄자들이 지금 뭡니까, 조주빈인지 뭐 이런 놈들까지 뭐 설쳐대고, 네. 이게 워낙 저 인터넷도 발전하고 뭐 SNS가 막 하고 하니까, 네. 이 편지를 토대로 MBC가 윤석열 검찰과 그 채널 A가 손을 잡고서 유시민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MBC 보도의 핵은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면 그 모 검사장을 통해서 그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채널A 기자가 그다음에 처음에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이 있는데 들려주마. 뭐 그래서 저쪽 어디예요? 그 저기 이철 감옥에 12년 확정됐습니다, 형이. 남부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대리인이 나오고 근데 어쩌면 결론은 뭐냐니까 이 사람 얘기가, 기자가
이건 이 정부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철씨 당신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취재 협조달라. 누가 보더라도 보면 지금 뭐 유시민을 비롯한 이 정권의 실세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증권가에 파다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와중에서 보면 뭐 이른바 이제 플리바기닝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니, 기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이지만 잘못이죠. 그 이야기도 MBC의 지금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네. 채널 A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검사장 지목된 검사장도 지금 그 언론에다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는 신라젠 수사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내용도 모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뭐 이철 네가 뭐 프리바게닝을 할 수 그런 제안을 할 사람들이고 그 목소리부터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는데 네. 목소리부터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 정의로운 추다르크님께서 이 복잡한 이야기 채널 A와 MBC의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이 오구간 이야기에서 신라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신라전 사건은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항암제를 갖다가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야말로 마법의 약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다. 뭐 저기 뭐 전문적이긴 하지만 1세대 항암제는 그냥 화학 적용이죠. 예. 확 하고 하는데 머리털 2세대 뭐 항암제는 이제 또 없고 암세포만을 골라서 하고 예, 3세대. 그 3세대는 이제 정상세포를 위장하고 있는 암세포도 찾아내고 네네. 뭐 암세포를 위장해서도 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똑똑한 예. 3세대 암 치료제를 이제 그 신라젠이 개발한다라는 건데 그 신라라는 이름이 네. 경주입니다. 네. 경주 처용이 그 역병을 몰아내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신라젠이라고 했는데 사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이라는 네. 것들은 그 산업에 대해서 뭐 돈 투자하고 하는 건 저 투자자들의 마음이지만 네. 이게 또 사기꾼들이 거기 붙는 거예요. 기적의 신약 제3세대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게 뭐냐니까 이제 2015년까지 한 만 원 남짓하던 주가가 이것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15만 3천 원까지 뛰었답니다. 네, 15배. 예, 그리고 15만 3천 원 뛰었고 여기에 보면 돈을 끌어들인 게 문제 이철이 7천억 정도의 사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걸려서 감옥 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 희생자는 피해자는 또 얼마예요?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니까 지난해 8월에 아유 사실 그 신약이 이게 진짜 마법의 신약인 줄 알았더니 기적의 신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것이 공시가 되면서 네. 만 원대로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철이 왜 이렇게 유시민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 유시민은 원래부터 노사모였고 노무현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눈물이 핑 돈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드디어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유시민이 국참당을 만듭니다. 네. 국참당의 원외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2015년경에 바로 이철이가 보면 외부에서 그 돈을 끌어들여서 이마에 신라전을 키워놓고 여기 특강을 누굴 시켰겠어요. 다 불렀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유시민을 비롯해서 현 정권의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다 나옵니다. 그게 예. 그 사모펀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예. 이철이라는 친구가 네. 뭐 노무현 정권 이 정권에 뭐 유시민이 같은 사람들 특강하고 하면서 돈 준 거는 뭐 또 뭐 밝혀야 되겠지만 네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까지 와서 말이야 이 15만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그 조범동 있잖아요. 조국 오촌 조카.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지금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 전모는 이제 우리 추 장관께서 밝혀주시는 감찰을 거고. 하려면은 그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뭐냐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왁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흔한 얘기를 이놈저놈 끼워갖고 만 원짜리가 이제 15만 원 뛰었을 때 한 12, 3만 원에서 다 매각을 한 거예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해 8월 달에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그 마법의 기적의 신약이 아니라는 공시하기 전에 다 턴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상당 부분이 총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여의도의 의심입니다. 이철의 뭐 정치적 성향상 그런 거고. 예. 그러면 저 추미애 장관께서 빨리 네. 남부지검 그 금융수사 뭐 수사본부 같은 거 다시 발족시켜야죠. 이런 일이 흔하고 네. 15만 명의 정말 푼돈 하는 그 개미들 좀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 큰 틀에서 보니까 이게 네. 또 이 이철이라는 자가 네. 조국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네네. 추미애 장관이 조국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선거 시작하는 날, 네네. 뭐 등록하는 날, 장모, 네. 윤석열 총장 장모. 공격하고 네. 유시민이하고 또 네. 뭐 있잖아요.
좀 애들이 뭐 다 뭐 공수처가 1번 윤석열과 황희석, 최강욱이 황희석, 최강욱, 윤시민까지 자락 깔고 네. MBC는 드디어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언론사하고 지금 내통을 하고 있다 그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네. 법무부 감찰하라고 추다라크가 드디어 칼을 오늘 아침에 맞춘 이제 거네요. 뭐 감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 근데 이 사건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게 그런 겁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바로 올해 없앤 겁니다. 왜냐니까 지난해 보면 본격적으로 조국 사모펀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범동이 그것도 보면 남부지검 여기에서 만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죠. 이때 몇 가지가 얽혔냐 하니까 조국 펀드, 다음에 신라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 임종석이 라임. 관련돼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 라임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하니까 문재인 정부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눈에 가시였겠죠. 그 없앴고 근데 놀랍게도 없애자마자 뭘 했는 줄 아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건 없어졌는데 남부지검에서 어쨌든 이 수사를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합동수사단에 와 있던 그래서 딴 데로 쫓겨간 검사들을 파견 형태로 일로 불러들인 거예요. 네. 보관을 시작한 게 올 2월 초입니다. 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보냅니다. 검사를. 이런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세간에 떠드는 이야기는 라임 사건과 신라젠이 본격적으로 터지면 이 정권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이 파다 한 판에 여기에 보면 추미애가 억지로 팔다리 꺾고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려야죠. 미국의 사건으로 빠지는 줄 알았더니 오늘 감찰 지시했으니까 이제 수사 본격화가 되겠죠. 감찰 지시하기 앞서 그 사실관계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감찰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그 총선 끝나면은 네. 이제 그 윤석열 검찰에도 이제 대대적 이제 공세가 시작될 걸 뭐 우리가 뭐 자명하게 네. 알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그 이해찬당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손혜원 당에서 지금 네. 뭐 딱 뭐 그런다는 거는 DNA 검사하자고 서로 친자 확인 소송하자. 누구 친자가 누구 적자가 누구냐. 근데 이게 뭐 친문 DNA 검사 하자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조국 DNA 검사 하자야 다. 그렇네. 우리가 목숨 걸고 조국 지키고 네. 조국 대통령 만들려면은 윤석열을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네. 공수처를 띄워가지고서 공수처 1번 수사로 윤석열을 하고 또 리스트 뭐 12명 올린 놈들을 14명. 잡아넣어야지. 네네. 근데 참 그 안철수 그 양반 되게 빠르대. 왜요? 어저께 그 관훈 토론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전에 그랬잖아요. 좌익 빨갱이가- 정복자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 양반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제일 마지막으로 깨달았어. 뭐라고 했어요? 어제? 이러다가 조국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빨리 알았어. 조국 대통령 가르자 이거야 지금. 자. 뭐가 더 있어? 추미애가 그냥 하는데 자 검찰이 지금 이제 무력화시키는 검찰 무력화가 1번인 거니까. 그렇죠. 4월 15일 날 네. 검찰 무력화시키는 걸로 끝장이 나야 되는데 이놈들 막 궤변 막 도리도리 있잖아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네. 이재명이 어저께 뭔 말 하신 줄 아시죠? 몰라요. MB 무슨 박근혜 부패만 없었으면은 뭐 온 국민당 1,000만 원을 줘도 된다고 그러면 또 탄핵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MB 박근혜 때 집값 다 올라가지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네. 6억 원이었는데 네. 어제부로 9억 원 돌파했어요. 문정부 들어와서 50%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막 궤변에 거짓말을 그냥 막 쏟아내요. 제2의 탄핵 정국이고 그 목표는 윤석열과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조국을 부활시켜서 깨끗하게 부활시켜서 조국 대통령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대목에서 안철수까지 눈치채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 대목에서 도저히 본인도 오선 의원으로 네. 대권의 꿈이 있는 추미애 장관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년 전에 김경수 잡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시민 날리고, 그다음에 조국 묶는다. 이거 라임 사건, 그다음에 이 신라젠 사건 본격적으로 감찰하기에 앞서서 사실관계부터 파고 들어가면은 유시민 날라가고 조국 꽉 묶입니다. 추미애는 다 계획이 있었구만요. 추미애는 바로 우리 그 영화 기생충 나오지 다 계획이 있어. 주다르크 당신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려.